안녕하세요. 패션을 통해 보는 한국의 다문화 지형도 발표를 맡은 몽쉘 통통조의 이유진입니다. 현재의 다문화는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활 양식은 의식주를 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 나라의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몽쉘 통통조에서 준비한 키워드 의식주, 그 중에 첫 번째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복 다문화의 형성 배경, 한국 의복 다문화의 현 주소, 부작용과 해결 방안, 한국의 의복 다문화의 미래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의복 다문화를 공간적 개념에서 분석하여 크게 부산, 이태원, 동대문 이렇게 3가지 지역을 대표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복 다문화의 형성 배경,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1945년 광복 시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전시물자를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국제시장 자리를 장터로 삼으면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요. 미군용 군용물자와 함께 부산항으로 밀 수 있던 온갖 상품들이 이곳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른바 도매시장을 일컫는 돗대기시장과 양키시장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복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은 본래 귀화된 일본인 거주지역이었는데요. 한강의 물길이 닿는 교통의 요지라는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미국 군인들의 위락지대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 후 외국인들의 쇼핑과 관광지의 명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사진과 같이 미군의 외출이 허용되면서 기지촌이 급격하게 번창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부터 이태원은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며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큰 옷, 큰 신발, 이러한 시장들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본격적인 쇼핑지구로 형성되게 된 계기는 자원이 부족하고 값싼 인력이 풍부했던 한국에서 가공무역에 주력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보세 제품 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태원 일대에 미군을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는 양복점, 유기점, 신발가게 등 여러가지 보세점들이 생겨났고 뒷골목에는 수출용 가내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태원 상가 일대에는 그 후 내국인과 외국인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몰려들었고 86 아시안게임, 88 아시안 서울올림픽 등을 통해 국제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번창하면서 알려지면서 한국의 유명 쇼핑거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떠오르는 의복의 핫플레이스, 바로 동대문인데요. 동대문은 처음에 90여 개의 점포로 시작된 광장시장이 1930년대 이후 직물 및 토목으로 도소매망을 구축하면서 현재의 동대문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는 아픔도 있었으나 군용물자나 외래품이 다시 거래되면서 이곳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의류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도매 산지로 정착하게 된 시기는 바로 1961년 평화시장이 개장되면서부터입니다. 원단에서 부자재, 의류, 제조업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밀집되면서 이러한 특성을 강점으로 빠른 의류 생산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동대문은 우리나라의 의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이었던 디자인 플라자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복 문화가 여기서 교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복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한국의 의복 문화의 현 주소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패션 1번지는 부산 남포동입니다. 이곳은 100여 개의 패션점으로 값에 구애받지 않고 유명 브랜드나 고급 수입 의류를 사고자 하는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이 주 고객층을 이루고 있고 워낙 많은 가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히 쇼핑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인들이 주로 관광 매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에 입항하고 반나절 정박하는 시간 동안에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로 대거 유입되면서 먹거리나 쇼핑 위주의 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릭스쇼도 거기에 외국인들이 창원, 전주, 김해 여러 각 지역의 지방 외국인들까지 찾아오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용산구에서 한남동 다음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바로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하면 우리가 원래 떠올랐던 이미지는 낡은 상점이나 유흥주점, 짝퉁 상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태원은 이처럼 갤러리나 공연장, 유명 음식점, 의류샵들로 빠르게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군이나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쇼핑과 의류를 위해 드나들던 이태원이 고급 복합 문화지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태원은 이와 같이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큰 호수의 옷가게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1997년부터 관광 특구로도 지정되어서 매년 10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릴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멋을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세계의 다양함을 보여줄 세계 민속 의상쇼 등 다문화인들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한국 최대의 의류 도매 시장이자 외국인들이 꼭 들르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다양한 패션 의류상가 밀집 지역으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패션 관심에 높아진 상태에서 판매자가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장점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사용법, 매장의 위치 등이 외국어로 잘 표기가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다문화 의복 문화를 대표적인 3가지 지역으로 선정하여 알아보았다면요. 이 3가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전국에서 지금 다문화 의복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다문화 한가족 축제, 청계천 세계 다문화 패션쇼, 다문화 박물관, 의상체험 패션쇼. 저희가 자료 찾으면서 굉장히 많은 지방에서 각 대학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좋은 현상들도 있지만 이 현상들 속에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 도용인데요. 동대문은 지금 한국의 의류가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안테나숍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 중국 현지 의류사회가 직접 동대문에서 도매상을 개설한 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먼저 수출해서 현지로 내보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이 중국인을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여서 값비싼 옷을 팔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점이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상인들이 활발하게 동대문 진출을 해준 덕분에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동대문 패션 사업에서 오히려 그 패션 타운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인들이 진출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기존의 디자인만 그에 따른 기존의 카피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키워서 동대문에서는 그저 디자인만 가지고 나가는 이런 디자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다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외국 상인들이 무단 도용으로 인한 국내 상인들하고의 마찰을 줄이고 함께 조화롭게 사업을 해가기 위해서 디자인 도용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근데 한국 상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문화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바로 다문화인들이 옷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옷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구매자들을 무시하고 바가지 요금을 매기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외국 해외 사이트의 관광 팁을 보면 한국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의복 구매에 있어서도 판매자들과의 간단한 소통도 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가격 책정을 막을 수 있는 가격 표기를 엄격히 시행하고 또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통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동대문에서 현재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육처럼 간단한 교육이 지원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네스코와 OECD가 지정한 다문화 국가이자 이민 국가인 다문화 사회입니다. 물론 항상 한 핏줄만을 강조하던 우리 사회가 다문화인들의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부적응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문화인들이 한국 의류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개별 문화권을 존중하고 강조한다면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그들을 고객으로 인정한 새로운 또 다른 화합의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의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